그래서 이번 레터는 내가 채식을 한다면 지구는 어떻게 바뀔까 하면서 첫 번째 데이터는 육식 도축에 대한 데이터였고 네.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게 1인당 평균 육류 소비량과 1인당 국내 총 생산을 비교한 그래프가 있었어요. 맞습니다. 두 번째 그래픽이었죠. 네네네. 이거를 통해서 부유한 나라일수록 평균적으로 더 많은 고기를 소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혹시 이 그래프를 그린 꼬꾸님께서 네. 이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? 그래프 보시면서 혹시 이상하다는 부분을 느꼈던 게 있으셨나요?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. X축이 네. 일정한 비율로 1000, 만, 10만 정도 이렇게 있는 게 저는 약간 이상하면서 이게 뭔가 조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그게 딱 보시면 Y축 같은 경우에는 0, 40, 80, 120 이렇게 네. 동 간격의 40 단위로 동일한 그 간격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런데 X축은 1000, 만, 10만 그 사이 간격이 1000부터 만 사이는 9000이고 네. 그 다음에 만과 10만 사이는 9만인 건데 그게 동일한 간격으로 돼 있는 게 왜곡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약간 왜곡인 것 같았거든요. 왜냐면 동일한 그 틱이 아니잖아요. 그쵸. 레터에도 써놨지만 로그 스케일을 활용한 건데요. 음. 로그를 그 문과를 선택했더라도 배우죠. 배우는데 네. 수원이 아닌가요 요즘은? 배우긴 배웁니다. 로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죠? 제가 아는 로그는 및 지수 이런 그쵸, 거랑 그쵸, 그쵸. 상용 로그. 로그 10의 10은 1이다. 네. 로그 10의 100은 로그 2의 2다. 2는 1이다. 로그 2의 2. 2는 1이다. 그쵸, 그쵸. 그거밖에 모릅니다.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 더하기 빼기 그런 것만 알고 있고 이게 그래서 사실 저는 수학 배우면서 늘 느꼈던 게 이 로그를 그렇게 뭐 덧셈 뺄셈하는 간단한 공식만 알았지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거의 익히지 않았던 문과생으로서 그래서 이 1000, 만, 10만 여기 써 있는 것도 사실 로그인지 몰랐고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여기서 약간 알게 된 그런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로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저울에다가 올렸을 때 실제 한 칸 한 칸 한 칸씩 있는 거가 있다면 조금 자세하게 있으면 그 축이 확 변하겠죠. 그러니까 0부터 만약에 100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딱 올리면은 만약에 얘가 60kg짜리다. 그러면 60으로 쫙 갈 거 아니에요. 그렇게 0부터 100 사이에 있는 걸 표현해 줄 수 있는 저울이 있고 로그라는 저울은 0부터 훨씬 더 큰 뭐 10만, 100만 단위더라도 그 칸을 이렇게 붙여놔 가지고 얼마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느낌이 오시나요? 전혀 안 오지만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 길어지는 만약에 저희가 100조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나요? 100조는 0이 몇 개인지? 안 떠오르죠. 안 그쵸. 떠오르죠. 뭐 10만은 100이 몇 개인 그러니까 0이 몇 개인지 지금 막 떠오르지도 않고 얼마나 길이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거에 상용 로그를 쓰게 되면 10의 몇 승이라고 해서 그 승수만 활용할 수 있는 훨씬 더 줄여줄 수 있죠 스케일을. 그래서 조금 범위가 좀 큰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말 그대로 스케일을 다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로그를 활용하는 건데 네. 그럼 제가 꼬꼬님의 말을 이해를 했다면 예를 들어 100조라는 거를 0이 얼마나 많고 그 큰 거를 감히 짐작할 수 없으니까 그걸 로그로 바꿔서 약간 보기 편하게 만든다는 맞습니다. 느낌인 건가요? 예를 들어 가지고 100조짜리랑 10짜리가 함께 있는 데이터 셋이에요. 근데 그걸 같이 보여줘야 돼요. 만약에 그 엄청나게 큰 녀석이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아웃라이어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변수라면. 있는 변수라면 그걸 함께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일반적인 등간격이라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고 제대로 된 시각적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겠죠. GDP가 사실 딱 그런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GDP 최소값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인데 1인당 GDP가 933달러예요.
근데 가장 큰 국가 GDP는 룩셈부르크가 11만 3,589달러거든요. 931과 11만. 이 함께 그려지게 되면 지금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. 물론 요렇게 그려졌을 때도 우상향하는 게 보여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GDP에 데이터들이 몰려 있으니 요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로그 스케일을 적용한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요런 모습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저 지금 로그를 취하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그 원점 0점과 가까운 부분에 몰려 있었다면 그걸 네. 로그를 바꾸고 나서는 그 상대적으로 0점과 가까운 부분에 그 부분은 약간 넓히고 그 룩셈부르크 같은 좀 멀리 있는 애들은 약간 좁혀서 땡기고 약간 이런 맞습니다. 방법인 건가요? 이 위에 원래 그래프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. 이게 GDP의 절대값이니까 잘 사는 국가보다 못 사는 국가들이 훨씬 많이 있구나. 선진국은 얼마 없구나라는 게 보여질 수 있는 그래프라면 아래 그래프는 GDP와 그 육고기 소비량의 관계에 집중한 그래프인 거죠. 위의 그래프에서는 관계의 느낌보다는 이 X축에서 어디에 몰려 있다라는 데에 더 시각적인 정보가 세잖아요. 근데 어쨌든 저희의 그래프의 목적은 이 관계를 보여주는 거였기 때문에 X축을 조정했던 거죠. 근데 사실 쉽게 접하기는 좀 힘들었던 그래프인 것 같아요. 보통의 기사나 그런 데서 접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. 근데 저번이랑 비슷한 의문이 살짝 들긴 해요. 그러니까 저번에도 어쨌든 기울기가 네. 되게 작은 거를 이제 좀 더 명확히 보기 위해서 두 가지 축을 썼던 건데 네.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축의 변화를 로그 스케일을 적용했기 때문에 관계가 보여지는 관계가 거죠. 좀 더 명확히 보여지는 거지만 네.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절대값을 표현한 그래프랑 비교했을 때 좀 생긴 게 많이 다르니까 이게 조금 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되게 공평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항상 요 스케일이 어떤 스케일인지를 명시해 줘야 되는 거죠. 이거는 로그 값을 취한 데이터입니다. 그렇지 않다면 지금 MD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다들 균등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니야? 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잘 명시해 줘야겠죠.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로그 스케일을 보시면 그런 상상이 되시나요? 뭐 이게 로그 스케일에 안 적용됐을 때 저런 느낌이겠다라는? 사실 문과생인 저 입장에서는 이 로그 스케일의 그 체감이 잘 느껴지진 않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보통 요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대안은 인터랙티브한 그래프였으면 좋죠. X축을 일반 스케일과 로그 스케일로 적용해보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절대값에서는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좀 간격을 조정한 로그 스케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상관성이 보이는구나 라고 보여준다면 지금 앤드님이 이야기하시거나 그 오디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오해나 혹은 몰랐던 부분을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이 정도면 설명이 됐을까요? 네, 저는 독자분들도 보시면서 혹시 의문점을 가지셨다면 이 비디오를 통해서 해결하셨길 바라며 이번 비디오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꾸미님은 어떤 역할을 오늘 하신 거죠? 저 경청의 역할이요. 네.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혹시 독자분들도 레터를 보시면서 궁금한 거나 이건 뭐지? 한 거 있으시면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비디오 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. Thank you for listening. 요거까지 넣으면 좋을 것 같네요. 요거는 절대 넣지 않아. 요거까지 넣어야 될 것 같아요.